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. 안녕하세요. 사냥개미입니다. 네, 사냥의뢰 LG이노텍 1탄에 이어서 이번 2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 주신 종목이었고요. 제 스스로는 감사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만약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앞으로의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,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좀 긴가민가 하신 상황이라면 또 그런 건 어떻게 될 건지 요청해 주신다면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분석해서 영상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거시적 재무적 분석에 이어서 수급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어나가 볼 예정이고요. 종합적인 의견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수급적 분석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수급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요때쯤이었습니다. 2022년 6월 초. 요 이후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 수량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예요.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. 반면에 이 개인들의 분산 비율, 요 파란색 선으로 표현된 요 분산 비율인데요. 여기 밑에서 한번 보시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결국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개인의 매집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중장기적 관점상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만 좀 최근 들어서 보면 개인의 분산 비율의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로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고개를 쳐든 모습이기도 하죠. 그리고 상승 변곡 지표가 최근 나왔고 또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몰렸던 흐름이어서 한번 이렇게 반전 흐름이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지점이긴 합니다. 이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. 1월 6일 날, 저번 주죠. 1월 6일 날 이렇게 기관들이 쭉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외국인도 들어왔고요. 금융투자 쪽에서도 들어왔고요. 보험이나 투신, 연기금, 사모펀드까지 기관들과 외국인이 다 사모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오랜만에 세력합이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확실한 추세적 흐름이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반짝 시장의 상승 흐름에 편승을 했던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. 이 외국인의 한 주간의 흐름, 그리고 한 달간의 흐름, 또 한 분기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 수급 흐름이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 주가를 선도하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인데 1차적으로 봤을 때 1주, 한 달, 1분기 이렇게 세 개의 수급 흐름만 봐도 지금 당장은 꺼려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최소한 한 주간의 수급 흐름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걸 보고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한 달간의 순매도량이 거의 마이너스 13만 주죠. 요게 좀 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분할 매수로 서서히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. 또 이 한 달 순매수가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될 때 좀 더 유의미한 흐름이 형성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좀 베팅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이 평균 단가인데요. 이 선도 세력인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27만 6천 원 정도예요. 근데 1월 6일 날 종가가 27만 2천 원이고 오늘 조금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1월 9일 현재 근데 거의 0%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27만 2천 원과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 어쨌든 이 평균 단가보다는 현재 종가가 낮은 수준이고 또 세력합 평균 단가인 29만 8,500원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이어서 이것은 수급적인 부분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 단가 이하면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위로 올려서 익절 구간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평균 단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, 수급 분석표 이런 걸 보면서 유의미한 가격대 그리고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, 개인들의 매집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. 현재 좀 가까이 보시죠.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좀 나오긴 했어요. RSI 과매도 신호랑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다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
네, 이렇게 10월 정도부터 흐름을 보면 여기 보이는 이 큰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지금 한 630만 주 정도가 몰려 있는데 한 28만 3천 원부터 29만 3천 원 요때에 이 매물대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엔벨로프 상단선, 빨간 선입니다. 네, 요 빨간 선과 거기 바로 밑에 여기서 초록색 선으로 보이는 요 60일 이동 평균선. 요게 지금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. 매물대, 엔벨로프 상단선,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위에서 딱 자리를 천장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.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 요 이평선의 흐름은 여기 5일 이평선이 네, 가까이 한번 보시면요. 너무 가까이 갔네요. 5일 이평선이 네, 요 파란색 선인 1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. 골든 크로스로. 근데 요 20일 이평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까지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한 29만 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요게 요 21선을 많이 못 뚫는다면 좀 밀려서 다시 힘이 빠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. 그래서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주봉 흐름 한번 보시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때, 네, 요 3월달 이후, 아까 6월달 요때 봤었죠. 네, 3월달, 6월달 요때 이후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수급적으로 팔았던 모습과 함께 이 주봉의 흐름도 계속 하방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보라색 선으로 표현된 5일선이 이렇게 11선을 뚫고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 네, 21선을 뚫으려다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이 5일선과 11선이 데드크로스 난 상황이었어요. 근데 지금 중장기적인 최종선이라고 또 최종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1선을 하방 돌파하려는 터치를 하고 있어요. 뭐 한번 뚫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끌어올리긴 했으나 지금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아마 이 5일선이 또 121선을 지금 데드크로스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직은 이렇게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단기적인 흐름상 여기서 잠깐 반짝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또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. 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이동평균선, 밑에 보이는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요즘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. 네,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. 어쨌든 이게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뭐 당연합니다. 그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높아지면 그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투매 물량이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맞긴 한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나. 네, 투자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. 앞서 말씀드렸던 1탄에서 거시적인 흐름상 뭐 단기적인 공급 차질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잦아들었고 네, 애플 매출 뭐 아이폰 15에서 또 꾸준히 상승할 전망으로 점쳐지긴 했었죠. 네, 그리고 이제 뭐 홀디드 줌이다 그런 것도 단독 공급한다는 이야기 드렸었고 뭐 중국 소비자들의 이제 고가 제품, 고가 휴대폰에 대한 소비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기조로 인해서 내수 소비도 진작되고 뭐 어쨌든 거시적 흐름상으로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들은 좀 충분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재무적 구조도 계속 꾸준히 매출이나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탄탄한 모습이었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시설 투자도 한 1조 7천억 규모로 하면서 내년도를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런 공격적 투자 흐름도 있었고요. 재무적 흐름이나 거시적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들이 좀 더 많아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수급적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상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한 타이밍이다.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. 네,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한 주간의 순매수 그리고 말씀드렸던 한 달간의 순매수 그쪽 수급을 잘 지켜보면서 꼭 분할 매수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는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기술적 지표도 일봉 흐름은 좀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했지만 주봉을 함께 보았을 때는 하방 압력이 더 센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렸죠.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보다 항상 수급적 흐름이 먼저입니다. 기술적인 분석은 그 수급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후행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수급적 흐름이 먼저 상방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기술적 흐름도 적절하게 보여준다 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인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
네, 거시적, 재무적 상태 등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수급적 흐름 확실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익절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리고 아까 일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약간의 변곡이 발생했고 한 28만 원 중반이나 29만 원까지는 조금 올라가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 말고도요. 단타에 유효한 더 좋은 종목들이 현재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스탠스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으로 해서 제가 LG이노텍 1탄, 2탄 쭉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종목 열심히 분석을 해보겠고 앞으로도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